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이번 뉴스는 예매조차 어려운 괌 사이판행 드디어 숨통 트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오는 8일부터 비행 제한 조치들이 전면 해제가 됩니다. 자, 50%까지 국제선 항공 운항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킬 것을 앞당기는 지금 조치이고요. 항공권 가격 급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요를 푸는 겁니다. 공급을 푸는 겁니다. 자, 김포, 김해, 제주 등 국내 전 공항의 국제선 증편도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고요. 4월 기준 한 주당 420회를 운행했다면 매월 100회에서 300회 정도로 단계적으로 증편해서 연말까지 2019년도에 운항 횟수의 50%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8일부터 증편 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서 항공편을 공급하기로 했고요. 사실상 코로나 이전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조치라고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. 자, 7월께 항공 정상화율이 50%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입국 규제를 풀지 않는 등 변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상화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,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미국, 유럽은 올 상반기에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항공 정상화를 실현을 했고요. 국제선 공급 확대까지는 석 달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. 하나투어, 모두투어뿐 아니라 참좋은 여행 등 메이저 여행사의 매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%에 육박하기 때문에 노선만 정상화가 된다면 현재 일부 고가 패키지만 선보이고 있는 홋카이도, 북도, 후쿠, 사면 등 이른바 골든 지역 여행이 정상 가격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있고요.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빨리 풀어줘야 일본에서 한국을 올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고, 그럼 면세도 많이 늘 수 있고, 호텔도 또 거기 예약의 상가들도 경제가 굉장히 많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쇼트 영상으로 올려드렸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비자 발급을 위해서 막 대사관에 줄을 엄청 서 있고, 네, 그렇다는 것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새벽부터 줄 서도 뭐 못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지금 원숭이 도창이 좀 퍼지고 있으면서 여행 갔다가 괜한 또 바이러스를 또 들여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래서 또 제2의 코로나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정부와 이제 세계 이제 HW의 이제 시야이긴 한데, 우선 어떻게 감염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, 또한 전국으로 퍼지고 있긴 하지만 그 위세가 코로나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는 듯한 상황인 것 같고요. 결국에는 항공이 이제는 열리고 있다. 일전에 제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주가를 보고서를 보면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, 대한항공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공편의 운항이 풀리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. 결국엔 풀려도 수요가 있어야 되고 탑승객률이 늘어나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. 기업 결합 신사가 뭐 통과가 안 되면 그것도 또한 이제 악재이겠지만, 그것이 돼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. 결국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해외에 나갈수록 대한항공에 대해서 주가가 재평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고 나면 나머지 항공 뭐 부품 사업, 뭐 정비 사업 이런 것들 하는 거가 시너지가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멘텀보다는 대한항공이 탑승객률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가,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지금 당장 뭐 편대수가 늘어나고 항공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비행기 수를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건 그냥 수익 방어 정도 용도인 겁니다. 결론 주가를 리레이팅 시킬 수 있는 건 한 비행기 내에 탑승할 수 있는 탑승객 수를 과연 얼마만큼씩 늘려나갈 수 있는가, 그리고 그거를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돌릴 수 있느냐,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속보 형태로 좀 여러분들에게 빨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우리는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뒤에 얘기들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항공 일봉입니다. 자, 오늘 약보합으로 좀 장을 마쳤고요.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고점 32,550원, 이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좀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띄면서 대형주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점 28,500원 정도까지 저가를 찍었습니다. 자, 주봉상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저점을 계속적으로 형성하고 있고, 여기도 저점이라고 볼 수 있죠. 하지만 여기 밑에 룸이 조금 더 열려있긴 합니다.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주가에서 담아봐도 크게 수익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여기서 살짝 걸릴 수는 있습니다. 여기 27,000원 여기 구간에서 너무 밑에 빠지는 것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대에 오시면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뭐랄까요, 좀 이상적인 가격은 27,500원이라고 좀 보고요. 아니면 28,000원부터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. 단기적으로 3만원 이상을 좀 보고, 여기서 이제 2,000원, 2,000원 뛰기죠. 2,000원 정도 수익을 좀 노려보면서 한 주당, 뭐 많게는 뭐 100만원,
적게는 100만원, 네, 그 이상을 뭐 분할 매수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. 항공은 어차피 3개밖에 없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대한항공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. 물론 기업 결합 신사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이 끼칠 수 있겠지만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내 탑승률 이것이 높아야지만 결론은 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들은 아직 보여진 부분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기다려 볼만 하지만, 너무 기다렸다가 뭐 탑승률에 대해서 좀 좋아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면서 조금은 서두르되 너무 많은 금액은 담지 말자. 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외국인은 이제 매도세입니다. 결국에는 이제 매도세로 이제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, 네, 현재 이제 매도세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자 밑으로 보시면, 네,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. 근데 대부분 이 실적이 화물에서 온 거예요. 그래서 2분기도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화물이 좀 빠지는 것 같기는 한데,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네,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, 일단 PER 당연히 낮고, PBR이 1점대가 좀 넘는다라는 거죠. 요게 조금 거슬리긴 하죠. 네, 그리고 뭐 6월 8일에 나온 오늘 자 보면 뭐 LCC 이후 있는 자신감, 네,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주항공,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TA항공까지 여러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. 그래서 세 개를 좀 공평하게 매수를 해보셔도 되고요. 네, 아니라면 이제 한쪽에 좀 모르셔도 괜찮겠다.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FSC라는 이제 대형 항공사 혹은 LCC 저가 이제 비행사 항공사를 양분해서 매수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TA항공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노선을 좀 배분을 받는, 네, 그런 상황으로 가고, 그것들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만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면도 좀 있고요. 적자의 차입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재무적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TA항공이 일단은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받는 듯 했으나,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소화하는 과정이 너무나 좀 길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시가총액은 4천억 정도 되는데요. 네,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제 코스피 392 정도 됩니다. 자, 우선 외국인은 거의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. 재무표는 뭐 봐봐야 의미가 없습니다. 너무나 큰 손실들이 많기 때문에. 근데 항공주들이 대부분 비슷하죠. 그렇게 되어 있고, 또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었을 때 대형기 세대를 도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선만 재분배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되어 있는 거고, 아무래도 이제 재분배가 되려면 이제 아시아나 항공하고 기업 결합이 심사가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일적으로 좀 기다려야겠다. 그래서 T항공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더 뚫고 내려갈 때까지는 조금 더 두고 보자. 그래서 관망세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아무래도 유상증자 그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 가격도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유상증자 여기 보시면은, 네, 그래서 10%대가 감소를 했었죠. 그래서 지금 2,380원, 2,380원 여기 이제 신주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폭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 버틸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이제 제주항공인데요. 요즘엔 조금 제주항공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, 여기도 노선 재분배를 받을 걸 예상을 하지만 또한 UAM 사업도 지금 참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. 컨소시엄 쪽으로. 네,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UAM 사업도 물론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뭐 사업적으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진 않겠지만 테마성으로 주가가 갈 수는 있어요. 테마성으로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착안한다면 기업 결합 신사를 기다리면서 UAM 사업도 조금씩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튈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TA항공보다는 제주항공이 낫지 않을까. 지금 흐름 보시면은 제주항공은 오히려 위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TA항공은 아래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주봉상으로 굉장히 좀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좀 보이고, 우리가 신규로 들어갈 때 조금 아쉬운 지점이죠. 월봉상으로도 이미 좀 고점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한 번쯤 좀 하락하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, 과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기간에 엄청난 하락을 받고 있고, 외국인마저도 이제 매출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.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제 T항공에 대해서 기업 결합 신사가 만약에 완료되지 않아서 노선 분배를 못 받으면 이 세 개를 도입한 거마저도 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지금 상황이라면 대한항공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올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, 오히려 아니라면 좀 대한항공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 28,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다가 제주항공까지도 같이 내려온다면 뭐 같이 뭐 비율을 좀 나눠서 담아 보시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항상 이렇게 장이 좋지 않으면 좀 조사를 하다 보면 살만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아쉽습니다. 저도 좀 자산 분배를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, 네, 그게 좀 쉽진 않죠. 항상 현금을 들고 있기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버티기가 힘들죠. 이거 좀 싼 것 같으니까 사고 싶고, 사고 나면 또 떨어지고, 또 물타기 했더니 시장이 안 좋아서 급락해버리고, 거의 저희가 보통 겪는 패턴입니다.
그래서 주식을 안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, 그럼 은행에 넣으면 과연 괜찮아지겠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시면 사실 저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큰 수익을 위해서 자꾸 저점에 있는 거 이런 걸 살려고 해서 그런 거지, 정말로 좀 안전한 종목,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물론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 수익이 안 날 뿐 배당 따박따박 나오고, 뭐 그렇게 크게 여윳돈으로 투자하셨다면 그렇게 크게 뭐 뺄 이유도 없고, 네, 그래서 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윤을 버실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향후에 주가가 올랐을 때 재팔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,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수익도 내고, 그래서 그걸로 뭐 어디에 돈이라도 좀 보태고, 아니면 뭐 아파트라도 좀 살 수 있는 그런, 뭐 전액으로는 살 수 있는 만큼 벌지 못하겠지만 물론 그럼 정말 좋겠죠. 저희가 열심히 같이 공부해서 유튜버가 성장을 더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을 나누면서 정말로 큰 수익을 내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, 네,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큼의 이제 수익을 좀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지 않는, 네, 그런 투자, 네, 그런 쪽을 이제 지향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